자, 오늘은 중고차를 보러 갔었을 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. 차를 봤었을 때 진짜 뭘 봐야 되냐? 진짜 내가 딱 보러 갔었을 때 진짜 뭘 봐야 되냐? 근데 이제 뭐 유튜브 보시면은 뭐 엔진 뭐 이거 뚜껑 열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안전벨트도 쭉 당겨보기도 하고 뭐 발매트 밑쪽도 한번 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, 근데 솔직히 이제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. 뭐 이거 뚜껑도 바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져와서 중고차 딜러들이 다 바꿔놓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. 뭐 발매트도 따로 바꿔놓는 분도 있고, 근데 안전벨트는 뭐 이거는 뭐 해봤자 뭐 다시 그 안전벨트에 있는 라벨 이런 거 보면 되다 보니까 그런 침수 그런 부분들은 못 숨기겠지만 뭐 엔진 뚜껑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바꾸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중고차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차를 사러 온다면은 이것까지는 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무조건 성능 기록부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무조건 잘 확인해 보셔야 되시는 게 이제 침수, 화재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무조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십니다. 이제 그런 거를 따로 이제 고지를 안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다 보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맨 밑에 특약사항에 성능 기록부 전부 다 확인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뭐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. 내가 침수차를 팔았었다라고 따로 이제 막 고지를 하는 그런 딜러들도 가끔씩 저는 이제 듣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능 기록부는 무조건 잘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, 그 다음에 보험 이력, 얘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케바케예요. 뭐 이런 제네시스 같은 얘들은 이런 라이트 같은 거 하나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차량이죠. 만약에 이쪽 휀다 하나만 교환이 들어갔는데 부품 값이 뭐 한 2, 300이 나왔다.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거 앞에 범퍼도 교환 들어갔을 테고 라이트 이런 휀다 교환 들어가면서 많이 하면은 뭐 이런 휠까지도 교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품 값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 무사고로 나왔는데 부품값이 막 1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.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차량, 뭐 포르쉐, 뭐 이런 벤틀리 이런 얘들은 앞에 범퍼 같은 얘들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범퍼는 100번, 1000번을 떼도 무사고 차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완전 무사고로. 이제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얘들은 막 범퍼 값이랑 뭐 라이트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막 1000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, 이런 제네시스 같은 얘들이 완전 무사고 나왔는데 부품값이 꽤나 많이 나왔다. 그런 거라면 하체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시고, 아니면은 뭐 이런 휠 쪽, 아니면 정말 이 짜잘짜잘한 뭐 어떤 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품값이 1000만 원 정도 나온 거지 않나. 이게 보험 이력도 보시면 부품값이랑 뭐 공임, 도장 이렇게 있습니다. 저희들은 거의 부품값만 봐요. 공임, 도장 이런 애들은 이제 보험 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. 이제 그래서 막 보험 가입 높이시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공임, 도장은 저는 빼고 좀 부품값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,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나왔다. 이 차량이 300만 원이 나왔는데 부품값이 뭐 170만 원 아니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나왔다. 그리고 이 휀다 교환이 하나도 없이 성능상 완전 무사고 나왔다. 근데 보험이라게 뭐 부품값만 170 나왔다. 그러면은 그냥 이 라이트랑 범퍼까지 교환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시는데, 뭐 한 500, 600 나왔다. 그러면 살짝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, 그거는 이제 그 딜러분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여쭤봐야 이제 어떻게 이 부품값이랑 보험값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나. 이제 그런 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침수, 화재, 이제 보험 이력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설명 한번 드리면, 엔진룸 여셔가지고 막 안쪽 후레쉬 비춰보시고 막 깊게 막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미세누유 같은 부분들 여기 쪽 안쪽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좀 누유 많은 얘들은, 누유가 있거나 그런 얘들은 거의 이제 하체 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보단 이제 또 딜러한테 만약에 그 차량을 출고를 할 수 있다면 출고 전에 뭐 잠시 앞에 공업사 가서 하체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 좀 좋으시고, 근데 전 이것도 꿀팁인데, 저는 만약에 성능상 누유가 안 찍혔다. 근데 누유가 있다. 근데 이것도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입니다.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엔진 미션은 한 달에 2000km 동안 그 부품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그 누유까지 고쳐주는 이제 삼성화재랑
DB 동부 손해보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가입이 되고 출고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누유 같은 부분들은 이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이에요. 막 물 마시다가 흘리면 이렇게 옷이 다 젖는 수준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맺혀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는 수준 있죠.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지만, 이제 그래도 막 누유 같은 부분들이 심하게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증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 차량은 제가 탄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딜러기 때문에 이 차량이 어떻게 탔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, 아니면 혹여나 이제 가져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. 네, 기계다 보니까 몰라요.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, 예전에 제가 17만 킬로 탄 K7을 팔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고속도로에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. 네,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. 고속도로에서 멈추셔가지고 처음에 막 저한테 화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, 저희가 그걸 삼성화재 보증 넣어드리니까 접수하고 그 다음날 뭐 수리 넣고 뭐 며칠 뒤에 수리가 다 완료가 됐는데, 알고 보니까 미션이 나간 거였더라고요. 미션이 나간 게 이제 부품값이 한 뭐 2, 300 정도 되는 또 그런 부품값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저한테 이제 또 고맙다라고 해주셨거든요. 이제 그게 꽤나 많이, 어차피 차는 사야 되고 근데 부품이 한 달 안쪽으로 고장 나서 그게 보증까지 받을 정도면 솔직히 뭐 2, 300 정도는 이제 또 보험을 받은 거니까 이제 또 다행이다, 뭐 괜찮다,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. 예, 그래서 그렇게 막 고속도로에 차가 멈추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, 차가 엔진 미션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다다다다다 떨린다, 뭐 엔진 미션 이상한 것 같다,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한 달에 2,000km 동안은 엔진 미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를 안 믿고 이제 삼성화재나 DB 동부손해를 믿고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. 예, 좀 저는 좀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, 세 번째는 얘도 이제 특성, 얘도 어떻게 보면 10,000km밖에 안 탄 중고차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깔끔하겠지만 그래도 잘 확인해 보시면 문콕, 돌빵, 기스 100%, 1000%, 10,000% 있습니다. 10,000km면 사실 적은 키로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부산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키로수겠어요. 키로수가 그래도 이제 뭐 10,000km면은 뭐 신차, 완전 신차급이긴 한데, 저희한테는 신차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키로수가 좀 있는 거다 보니까, 그래서 돌빵, 문콕, 기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.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중고차 말고 신차를 사야 됩니다. 이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가져가셔서 스트레스 받아요. 이거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막 2, 300만 원 더 싸게 중고차 사는 거는 저는 비추천. 그렇게 말씀드리고, 자,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창문 안 되는 것들, 이런 소모품들 좀 봐야 됩니다. 이런 뭐 라이트 안 되는 것들, 아니면은 뭐 안쪽에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, 열선, 통풍, 라디오 안 되는 거, 정말 소소한 거 다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핸들 타셔가지고 이런 핸들을 누가 움직여 보이겠습니까? 이런 핸들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, 에어컨도 지금 잘 빵빵하게 잘 나오는지, 열선 통풍도 잘 되어 있는지, 이제 그런 부분들, 썬루프 잘 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모든 딜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딱 그래도 막 차를 팔고 나면은 난 아니야, 뭐 그냥 어차피 나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창문 고치는 거 솔직히 얼마 안 해요. 뭐 10만 원, 20만 원, 뭐 30만 원, 뭐 많이 해봤자 50만 원 안쪽으로 고치겠죠. 그래도 이거를 차를 출고하기 전 이거를 먼저 확인을 했다면 그 딜러한테 사장님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. 그러면은 그 딜러는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거 안 되는데 이거는 고쳐주세요 하면서 서로 이제 뭐 반을 내든가, 아니면 그 차주가 고쳐주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. 나가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야, 나가서 안 되는 거는 나가서 너가 고장는지 어떻게 알아? 라고 하시는 딜러가 싸우는 거 몇 번 봤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딜러 많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좀 부품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희 공업사에선 그냥 인건비 안 받고 그냥 부품값만 받고 좀 빼드려요. 이제 그렇게 좀 저도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데, 만약에 그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한다면 저희들도 사실 이거는 애초에 수리를 해드리긴 하죠. 예, 저희가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수리한다 생각하시고 그 차주한테 말해서 수리 좀 시켜달라라고 말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낫고,
아니면은 그냥 또 다른 차량도 있다, 뭐 비교하고 있다. 그러면 이런 거 안 되면 그 딜러가 안 고쳐준다 하면은 이거 안 돼요라고 하면 그냥 다른 차 보세요. 스트레스 받습니다. 내가 돈 몇 천만 원 주고 몇 백만 원 주고 차를 사러 갔는데 몇 백만 원, 몇 천만 원짜리 방음비 낼 수는 없잖아요.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거르는 게 낫지 않나.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 한번 해드린 거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진짜 정말 찐으로 중고차 딱 보러 갔었을 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고차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들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 엔진룸 여셔가지고 뭐 안쪽 보시는 거 좋습니다. 미세누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는 거 좋고 뚜껑 열어보는 거 좋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애초에 닦고 오거나 아니면은 막 이걸 바꾸고 오거나 이제 그런 딜러분들도 꽤나 많아요. 저희들도 세차하면서 뭐 너무 더러우면은 막 좀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많은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달에 2,000km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엔진 미션 쪽은 그래도 좀 걱정을 안 하시고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좀 있고 그 다음에 돌방 문콕 기스 있습니다. 5,000km, 8,000km 탄 것도 다 있어요. 휠기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1억짜리, 2억짜리도 휠기스 다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복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안쪽에는 소모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뭐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창문 한번 다 내려보고 열려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만 보시는 게 제 생각엔 좋고 자, 세 번째 성능상 침수 화재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험 이력도 확인하시는 것도 제 생각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렌트카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 뭐 장기 렌트는 뭐 자기네들 거 써달라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엔진 오일 한번 해주고 뭐 서비스 많이 해준대요. 그러다 보니까 장기 렌트는 제 생각엔 좋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사람이 탔던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법인에서 탔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이 뽑아가지고 장기 렌트로 탔던 거는 제 생각엔 좋고 근데 막 이것도 그건데 차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세차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쪽 가시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안 빼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아니면 이런 유리 부분들이 안 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막 SK 렌터카 어디 뭐 법인 렌터카 막 SK 렌터카 무슨 렌터카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안쪽에 보면은 그 렌터카에 섰던 막 키고리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방도 잘 열어보시고 한번 유리도 잘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또 그런 렌터카를 또 구별할 수 있지 않나. 근데 그 전 차주한테 물어봐서 그 차주한테 물어봐서 1인 장기 렌터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차를 보러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카늘모터스 김도 팀장입니다.